안녕하세요. 하서동 김 선생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드디어 오늘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해진 사주팔자에 갇혀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어떤 운명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정말 명리학의 매력이고 또 수많은 분들이 어, 이렇기 때문에 운명을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명리학은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자연의 이치 이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리는 음양오행에 관한 이론이긴 하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명리학은 목숨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숨을 다스리는 것. 결국 자기의 운명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 명리사주 8글자에는 인간이 바라는 5가지 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어, 재물복,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직업복, 명예복, 그 다음에 재능복, 그리고 건강복. 이 모든 오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오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적으로,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죽 어려우면 그냥 뭐 예전에 저희가 들은 얘기들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어렸을 적에 그런 버릇이 바꾸지 못하고 결국 나이 들어서까지 가지고 간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을 때가 되어야 사람이 바뀐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만큼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명을 잘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또 그 다음에 통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각자의 삶에서 녹아들어서 정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녹아들게까지 해서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알아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명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처럼 금세 반듯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줄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충분히 생각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통찰력이라는 것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진짜 내 것처럼, 내가 잘 아는 지식처럼 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명리는 내 사주에 있는 내 사주에 있는 장단점을 내가 어떻게 잘 가져다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사주의 흐름을 알고 자기 삶을 더 좋은 쪽으로 응용할 수 있다면, 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이 생이라는 것, 이 삶이라는 것을 모두 다 똑같이 선물 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 근데 이 생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잖아요. 뭐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직장도 건강 이런 것도. 그러기 때문에 명리를 공부하기로 하신 분들이 있다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공부이고, 또 한편으로 명리는 너무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또 지혜를 배우는 데도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명리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 각자가 받은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거죠. 명이라고 하는 거, 나의 장단점을 알고 내 의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설사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처음 가진 것이 그 내 사주의 운이 설사 만약에 나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자신의 의지로 내 운명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가장 기본으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실 때, 사주 공부를 하실 때는 내 사주를 재미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즉 내가 태어난 음양오행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 장점은 장점대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점은 주위에서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사실 우리 각자 한 개인의 사주는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울타리를 이루잖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또 뭐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이 모여 있는 것이 지역이고요. 그 지역이 결국 국가와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와 세계 안에 바로 정치와 경제가 만들어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변화는 결국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실 때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넘어서서 숲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숲을 넘어서서 결국 세상을 이루는 자연을 볼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운명은 매 순간, 그리고 매일, 매달,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음양오행의 기운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정해져 있는 운명은 사실은 없어요. 네.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명은 결국 변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매 시간이 변하고, 나아가서 오늘이 변하고, 이런 오늘의 일진들이 변화하면서 결국 한 달이 변하고, 한 해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내 생애가 바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명리입니다. 명리는 이런 삶의 변화 속에 내가 언제 나아가야 할 때인지, 언제 물러서야 할 때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알려준다는 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 내가 좀 더 용기 내서 나아가 볼 수 있고, 반대로 나를 제압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내가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내 삶에, 내 눈앞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예를 들면 말조심이라든지 행동조심이라든지.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면 자기에게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할 때 결국 앞으로의 내 삶에, 미래의 내 삶을 또다시 개척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운명은 바꾸어진다는 것. 상담을 하다 보면 매번 같은 질문을 받게 돼요,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제가 듣는데요. 사실 상담 한두 시간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의 100년의 그런 삶들을 본인도 아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또 공부한 것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보다 그저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안다는 것뿐이지 누군가의 삶을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명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훌륭한 선인들이 남겨주신 좋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마음을 닫고 정신을 강하게 하고 또 그래서 올바른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다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한 그런 양과 질에 따라서 사람들이 운명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지 그거는 그 공부의 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내가 가진 명을 알아보는 그런 스스로의 공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기회가 되신다면 스스로 뭐 책을 사서 보셔도 좋고요. 혹은 다른 인문 철학책을 보셔도 좋고 책을 보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좋은 일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개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확장해 나가면 설사 나의 운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책 읽어서 나의 사주의 흐름, 내 명의 흐름을 내가 태어난 삶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아는 것, 그 분수를 아는 거죠. 알고 또 자기가 가진 좋은 재능들을 다른 사람과 또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개척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이 두 가지는 개개인들이 마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려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 드디어 밝았는데요.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물상으로는 검은 호랑이, 이민년이기 때문에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되는 한 해입니다. 천간에는 임수가 있고요. 지지에는 임목을 생하는 십신 중에 식신의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2022년입니다. 다른 물상으로도 표현한다면 아주 울창한 숲속에 당당히 흐르는 강물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 이민년은 그 식신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복, 수명복, 또 생활력 강한 것, 또 재능이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재능을 표현하는 표현력 등으로 보통 보면 명리에서는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2022년부터는 봄부터 시작되는 임묘진, 삼합의 3년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다른 때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기 때문에 풍요와 성장의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신축년, 지난 2021년 신축년까지 이어오던 해자축 겨울은요. 수기가 강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몸살앓게 한 3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 열리는 그 이민년 올해부터는요. 이 시기에는요. 봄이 새롭게 열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추웠던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들어오시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이민년의 호랑이처럼 넘치는 생명력과 또 시작의 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잘 적용하시고 활용하셔서 긍정적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는 분배의 불공평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이민년은 그 명리로 봤을 때 코로나로 움츠렸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활발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지금 새해 인사를 이렇게 짧게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띠로 보는 그런 간단하게 몇 마디로 띠로 보는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민년의 핵심인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올해 장성살에 해당하고 있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토끼묘를 쓰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망신살에 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진토인 용띠는 월살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어되지 않은 나의 강한 힘이 바깥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명리적으로 볼 수 있고요. 도화살에 해당하는 뱀띠들은요, 도화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하실 걸로 제가 지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살로 움직이죠. 개화로 봤을 때. 그래서 말띠 같은 경우에는 새로움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천살에 해당하는 이제 양띠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는 꿈과 희망, 또 어떻게 보면 또 야심이 있지만 야심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희망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막상 탁 내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 양띠이신 분들은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제살이기 때문에 몸이 묶이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겁살에 속하는 닭띠 분들은요,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일들을 이용해서 또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이죠. 화개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나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반성도 하고 그 안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올해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아마 노력하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올해 6햇살로요. 돼지띠들은 서서히 자기가 하던 뭐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자기의 이런 주변을 정리할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쥐띠는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수가 많아지겠죠. 바쁜 한 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 그러니까 소띠인 경우들은요, 이제 지난 날을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리막을 걷게 돼요. 반환에 속하죠. 근데 내리막을 걷는다고 해서 이것을 나빠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힘은 좀 빠지지만 내가 그만큼 삶에 더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주변을 여유 있게 살피시면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주를 공부할 때, 명리를 공부할 때 인생에서 이런 오르막 내리막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에서의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오르막이면 좋고 내리막이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좀 초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르막이더라도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상대적인 위험성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내리막이더라도 빠진 힘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변을 살피면은요, 더 유연해지고 여유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리 공부하실 때, 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새로운 한 해 한 해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기운의 리듬들을 잘 인정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륭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얽매이지 마시고 나의 사주의 주기에 맞게 마음가짐을 다잡고 가치 있게 내 삶을 꾸려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째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겨울
그리고 이런 꽃샘 추위를 버티면서 결국 싹을 내는 게 이민년의 인목의 새싹이에요.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인년 할 때 그 인목의 새싹처럼 여러분들도 또 올 한 해 저희 나라도 2022년은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길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이 운명 속에서 자신의 흐름을 잘 알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노력한다면 운명을 더 나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제가 심덕승명이라는 그 고어를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심덕승명. 마음에 덕이 있으면 운명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어입니다. 변화하는 운명을 지혜롭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